자, 오늘은 2차 곡선 두 번째 파트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2차 곡선에 대해서 설명을 큰 틀에서 해줬죠. 2차 곡선은 4개가 있다. 4종류가 있다. 원, 우리 고유과정에서 배웠죠? 원의 방정식을 고유과정에서 배운 겁니다. 2차 곡선의 첫 번째 원이에요. 두 번째,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포물선. 포물선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타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쌍곡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세 번째 타원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근데 타원을 정의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타원이라는 건 어떤 도형이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타원이 어떻게 생긴 건지를 알지. 처음에 원이라는 도형을 배울 때 그냥 동그라미 정도로만 배웠잖아요. 근데 제대로 원을 이해하려면은 정의를 알아야 되죠. 그죠? 타원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원처럼 생겼는데 원은 아닌 약간 그런 형태의 원을 말하겠죠. 그쵸? 이런 원이 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정의에 의해서 이런 타원이 만들어졌는지 여러분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먼저 알고, 선생님 항상 얘기했지만 방정식은 나중에 도형이 어떤 도형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아야 돼. 도형이니까 당연히 도형이니까 어떻게 생긴 게 저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원을 처음에 바로 방정식 배우는 게 아니라 원을 정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정식을 배우는 거고, 포물선도 마찬가지로 포물선을 먼저 정의한 다음에 포물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타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도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인가, 그걸 먼저 정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타원의 정의가 뭐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타원의 정의를 알려주도록 할 거니까 거기다가 잘 메모를 해보도록 하세요. 자, 타원이라는 도형은 뭐냐면 한 정점이 아니라 두 정점이 나와요. 정점이 이제 뭔 줄 알죠? 네. 정해진 점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준점인 거예요.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좌치. 그러니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좌치. 좌치가 이제 뭔지 알죠? 좌치라는 말이 우리 집합으로 해석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뭐와 같다 이거야. 흔적이란 뜻이거든. 좌치는 흔적인데 뭐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말을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두 기준점을 정할 거예요. 선생님이 두 기준점을 예를 들어서 F1, F2로 정해봤다. 이렇게 정했다. 기준점을. 그리고 나서 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이제 내가 거리의 합을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거리의 합이 일정 그랬으니까 그 거리의 합이 얼마 이렇게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거리의 합이 10 이렇게 정했다고 치자. 이 두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점이 있었는데 이 점이 그렇지. 이 점하고의 거리랑 이 점하고 기준이 되는 이 점하고의 거리, 이거 두 개를 더했더니 10이 나오더라. 이런 뜻인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 그러면 우리가 거리의 합이 10인 점들이 하나만 있겠어요? 많이 있겠죠. 그런 점들을 이렇게 거리의 합이 10인 점들을 다 모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런 점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더니 원하고 비슷하게 생긴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더라. 이런 뜻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도형이 바로 타원인데 타원 위에 있는 점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한다는 뜻인 거죠? 이 두 점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같은 점이었다는 거지. 이해돼? 자, 이 위에 있는 점, 여기 있는 점도 마찬가지로 너네 둘이 더하면 10 나올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더해도 10이 나올 거고 여기 있는 점을 이렇게 해도 10이 나올 거고 이런 뜻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타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거리합이 그렇지. 거리합이 일정해지는 점들인 거야.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야.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역할을 했었어요? 한 정점으로부터 그리고 한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포물선 위에 있는 점은 초점하고의 거리랑 준선하고의 거리가 같았었잖아. 그치? 그걸 이용했었잖아. 그제? 그러면 이제 타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긴 도형이 타원인데 타원이라는 걸 이해하려면 타원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역할이 되는 것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다 이 말인 거야. 처음부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포물선이라는 도형을 이제 배우고 왔으니까 처음부터 이 위에 있는 점도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이 정도를 생각하고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선생님이 말해 준 거예요. 알겠죠?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정의를 이용해서 타원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받아들여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타원을 그리기 쉽게 그치? 요령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타원이라는 도형을 조금 쉽게 그리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요령을 좀 먼저 알려주면 좋겠죠? 자, 보세요. 타원은 점 두 개가 기준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이 두 점을 연결한 일직선상에 그치? 이 두 점을 연결한 일직선상에 어떤 두 점을 기준을 잡는 게 좋아요. 뭐 이런 데서 잡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어디다가 기준을 잡는 게 좋냐면 어차피 거리의 합이 일정한 거니까 이 두 점의 한 가운데 있죠. 이 한 가운데를 지나는 이 두 점의 한 가운데 있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어떤 위에 있는 두 점을 또 기준을 잡는 게 좋은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냐면 거리합이 일정하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 두 점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라고 물어보면 초점이라고 불러. 똑같아. 기준이 되는 점들은 이제 초점인 거야. 도형에서 도형을 만들어주는 기준이 되는 점들이 초점인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선생님이 너를 F''라고 만약에 얘기를 해본다면 자, 거리의 합이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떤 이 일직선상에 있는 어떤 점까지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더한 게 10이 나왔다는 거잖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더해서 10이 나왔다는 것은 이 거리는 얼마가 된다는 걸 의미하죠? 그렇지. 이 초점까지의 거리를 뺀 거겠지. 그 생각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잘했어. 그러면 이 반대쪽에도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거 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면 이 길이는 어차피 변함이 없을 거니까. 그지? 이 길이에다가 이만큼 더하면 10이었잖아. 그지? 이거 두 개 더해가지고 10 나왔었잖아. 그지? 이해돼? 받아들여요? 이거 두 개 더한 게 10이라는 뜻은 아니고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봐. 반대쪽에서 마찬가지로 이 길이하고 똑같은 길이만큼 반대쪽에도 이렇게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합이 또 10이 나와야 될 거니까.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래서 타원은 대칭의 형태를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구로부터? 이 두 정점으로부터. 반대쪽에 같은 위치에 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타원을 그릴 때는 대칭 형태를 그리는 게 맞아. 받아들였어?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선 있죠. 선생님이 이 두 정점을 연결한 직선의 수직이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 수직인 이 직선 위에는 어떤 두 점도 타원이 지날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때 이 두 점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 이등변 삼각형을 생각해주면 제일 편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선이 수직 이등분선이었단 말이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 이등분선이었단 말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5고 이 길이가 5가 되는 거야. 그 당연히 또 대칭이겠지. 그럼 반대쪽에서 똑같이 그런 현상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개의 점을 기준으로 타원을 그려주면 제일 쉽게 그릴 수 있어. 저 4점을 지나도록 타원을 그리면 되는 거야. 알겠지? 무수히 많은 점들이 찍히는 건 맞지만 우리가 타원이라는 도형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주면 제일 편할 거다 라는 거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타원의 방정식에서 표현되어 타원을 그리기 쉽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식을.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우리가 포물선의 방정식도 그냥 정의에 의해서 식을 만들어버리면 초점하고 준선 찾는 게 좀 쉽지 않았지.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식을 다시 정리했잖아요. 뭘 찾기 편하게? 초점과 준선 찾기 편하게 다시 정리했잖아.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다시 정리한 거지.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 찾게 있게 식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타원도 마찬가지로 타원을 그리기 쉬운 어떤 값들을 식에 표현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맞아, 틀려? 그렇지. 그 기준이 되는 값을 나타내는 점들이 뭐냐면 이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4개의 점들. 저 4개의 점이 기준이 돼서 타원을 그리면 타원이 쉽게 그려질 거니까 우리가 식에다가 이 점들을 알 수 있게끔 표현해 놓는 거예요. 일단은 선생님이 이렇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줄게요. 어차피 우린 다음에 식을 배워야 되니까. 이해될까? 좋았어. 자, 다시. 타원이라는 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진 도형이냐? 라고 물어보면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자취입니다. 내가 이제 타원이 어떤 도형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타원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비슷하게 그리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정확하게 기준이 되는 점들을 찾아서 그려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그 기준점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두 점과 두 초점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두 점을 기준으로 타원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값들을 식에 표현해 놓을 수 있다면 저런 값들을 타원의 방정식이라는 식에 표현해 놓을 수 있다면 한 번에 알 수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초점도 중요하지만 타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초점 위에 이런 점들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됐습니다. 자, 그러면 타원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기본형으로 또 알려줄게요. 왜냐하면 다 이동되는 거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식이 변한다는 것은 도형이 이동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이동한 걸 다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만 알면 된다고 그랬죠. 다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을 기준으로 이동한 걸 판단하면 모든 도형에서 동일하게 원리가 적용될 거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만 먼저 익히도록 하자. 이게 선생님의 강의법인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포물선에서도 통한 거고 타원에서도 통한 거고 원에서도 통한 거고 이차함수에서 통한 거 다 통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동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좌표 평면에 타원을 나타내면 그게 방정식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따라서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X축, Y축을 기준으로 초점을 어떻게 잡으면 좋냐면 이 원점의 대칭이 되도록 잡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식을 표현하는 게 제일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 받아들일 수 있겠지? 따라서 선생님이 한 초점을 선생님이 C라고 잡을게. X축 위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고 Y축에 초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선생님이 헷갈릴까봐 설명해주면 초점이 X축 위에 있었다면 이렇게 생긴 타원이 만들어질 거고 초점이 Y축에 있었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타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기냐 세로 방향으로 기냐 이 정도의 의미만 있는 거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기준으로 X축 위에 초점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두 정점이어야 되는 거니까 나머지 다른 한 정점은 이 원점에 대칭이 되도록 잡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C라고 이렇게 할게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하나는 C, 0 하나는 마이너스 C, 0을 초점으로 잡은 거예요. 정점으로 잡은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이제 거리 합이 얼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따로 나중에 이제 얼마다 이렇게 하겠지.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어서 10이라고 말한 거지. 그냥 거리 합이 얼마였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이용해서 할 거냐면 기준점을 이용해서 할 거야. 뭘 이용해서 할 거다? 기준점을 이용해서 할 거야. 자, 잘 봐봐. 이 Y축이라는 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수직 이등분선이지. 그리고 X축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이 두 초점을 지나는 직선에 A라는 점을 하나를 잡을게. 이 점을 타원이 지나고 있었다고 치자. 자, Y축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타원이 지나고 있었다고 치자. 그 점을 만약에 B라고 잡았다고 치자. 여기서 이제 기본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거리합은 어차피 그걸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자, 보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얼마 나올까요? 그냥 빼면 되지.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되지. 여기서 여기 거리 얼마 나올까요? 또 빼면 되죠. 자,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 잘 들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어떻게 구하죠? 빼는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야 되지. 물론 이 길이는 같을 거니까 당연히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물어보는 거야. 이 길이를 측정하는 게 쉬워? 아니면 이 길이랑 이 길이를 측정하는 게 쉬워? 그렇지. 이 길이를 측정하는 게 같은 직선 위에 있는 길이를 측정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리 합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초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찾으면 제일 편하게 찾을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 있어? 이 정도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저걸 찾으려면 피타고라스 정리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초점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기준으로 거리를 측정하면 그냥 빼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겠죠? 좋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자. 거리가 얼마겠어라고 물어보면 A에서 마이너스 C를 빼면 어떻게 되죠? 이 길이가 A 플러스 C가 되죠. 이 길이는 얼마가 되죠? A 마이너스 C가 되죠.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렇지, 2A가 되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찾으면 돼요. 아, 타원을 만들 때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 그랬는데 그 거리 합이 몇으로 일정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런 거 너 어떻게 알았어? 방금 선생님 알려줬구나. 이 길이랑 이 길이를 더하면 이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리의 합이라는 거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 A라는 값이 이 점이 하는 역할이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당연히 중요하죠. 물론 이 점도 기준이 되는 점이니까 중요하겠지. 이런 점들을 이제 우리가 식으로 어떻게 나타낼 거냐 이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자. 내가 만드는 거예요 식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그냥 외울 수도 있어. 너 외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최소한 어느 원리에 의해서는 만들어진다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원 스텝 나간 거야. 거리의 합을 뭘 이용해서 정했다?
두 초점을 지나는 일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이용해서 정했다. 그리고 다른 점도 B라고 정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받아들이죠? 좋습니다. 자, 그럼 보자. 자, 초점이 뭐였어요? 마이너스 C, 0하고 C, 0이었죠? 거리합이 얼마였어요? 2였죠. 그러면 점들이라고 했으니까 방정식 만들려면 x, y로 만들어야 되겠지. 자, 이 점들을 이용한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너네 둘이 거리 측정하고 너네 둘이 거리 측정해서 더한 값이 2a다 라는 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지? 그러면 타원의 정의랑 정확하게 일치하잖아.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를 잰 다음에 그걸 더한 게 거리 합이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말한 2a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식을 세팅하겠다 생각을 한다는 거지. 처음. 왜 저런 식이 만들어졌을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 암기가 편해지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죠? 좋아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점 거리 구해보세요 라고 하면 이거에서 이거 뺀 다음에 제곱하는 건 알지?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건 아니야. 자, x 플러스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제곱근 나오겠죠? 거리니까 이 점도 같은 방법에 의해서 x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의 제곱근이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거리 합이어야 돼요. 그게 몇이라고? 2예요. 2. 이걸 지금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받아들여? 그때 이 식을 이제 내가 정리한 거야. 누구를 이용해서? x하고 y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곱해야 되겠지. 루트를 없애야 되니까. 제곱하고 루트가 하나 더 생기겠지. 맞아 틀려. 그걸 다시 루트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하고 다시 정리한 다음에 다시 또 제곱하면 최종적으로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엄청 힘들죠, 그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루트가 두 개 나올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렇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처음에 2차 곡선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 복잡한 도형은 접근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차라리 암기하는 게 편할 것이다 라고 했지.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결론 얘기하는 거야. 너를 이제 정리를 하니까 너렇게 생긴 애를 정리를 해 놓으니까 최종적으로 식이 이렇게 보이더라. 자, 제곱을 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돼요. 제곱을 하고 얘네들이 더하게 되면 x제곱 생기는 거야. 동류항이 x제곱 생기는 거야. 받아들이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cx랑 마이너스 2cx니까 더하면 0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없어지는 거예요. c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일 수 있지? 그 다음에 y제곱 더하니까 또 2y제곱 만들어질 거고 4a제곱이 만들어졌다는 거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한 값이 얘네들이 곱했을 때 루트끼리 곱하는 건 알지? 그거를 다시 이제 여기 2x제곱, 2y제곱 이항해서 다시 또 제곱할 거야. 받아들여?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식 정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보이는 식이 우변이 1이 되도록 식을 정리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야. 우변이 몇이 되도록 식을 정리했다? 1이 되도록 식을 정리했다 이거야. 우변이 1이 되도록 식을 정리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하니까 저 2차 식이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 식에는 b가 없는데요 라고 하면 이제 이 c하고 b의 관계를 이용해서 c 대신에 b를 썼겠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c가 있는데 왜 여기서는 b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관계식 알죠?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거리의 합이 아까 2a였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a라는 걸 이용해서 c 대신에 b를 쓴 거야. 그렇게 쓰면 c 대신에 b를 쓰면 이렇게 식이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퍼즐 맞추듯이 한번 맞춰보자. 선생님이 타원이라는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두 점 말고 네 개의 점을 알면 타원을 쉽게 그릴 수 있다 했지. 그치? 그때 두 초점하고 같은 직선 위에 있는 점을 A라고 하고, 그리고 수직 이등분선상에 있는 두 점을 B라고 얘기를 했을 때, B와 마이너스 B라고 정의를 했을 때 이 식의 타원의 방정식에 A와 B가 표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선생님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거 두 번째, 이 타원이 이동됐다고 쳐봐. 그러면 얘 변해요? 안 변해. 얘 변해요? 안 변해. 얘 변해요? 안 변해. 누구만 변해? X랑 Y만 변하는 거야. 이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가 타원의 방정식이 다른 모양으로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분자 부분만 이동에 영향을 주는 거지, 분모나 우변에 있는 일은 타원의 방정식에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이동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면 타원을 그릴 때 이제 뭐만 찾고, 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선생님 용어 정리 하나만 더 해줄게요. 자, 타원을 만들 때 이 두 점 사이의 길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장축이라고 해요. 장축. 길다는 뜻이야. 긴 축이라는 뜻인 거야. 그리고 얘는 좀 짧죠. 그래서 이 이름이 뭐냐 되면 단축이 되는 거야. 장축, 단축 이렇게 불러.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이 만약에 혹시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된다 하더라도 장축과 단축을 나타내는 값은 변함이 없을 거니까 초점만 그대로 이동해서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그대로 응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선생님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 A라는 값하고 B라는 값은 초점이 이동되면서 변할 수 있는 거 없나요? 당연히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와 B를 바라볼 때 뭐라고 바라봐야 되냐면 길이로 바라봐야 돼. 길이로 바라봐야 돼.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값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야지 초점이 어딘가로 이동했을 때 이 길이를 그대로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가 얼마인지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축의 길이도 똑같이 응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점이 이동되더라도 타원을 그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될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오케이. 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타원이라는 도형의 정의가 거리합이 일정한 도형이어야 된다. 거리합이 일정한 도형을 우리가 식을 만들려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드는 것이다.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 때 너무 식이 복잡해지니까 사실 이거를 그냥 타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타원의 기준이 되는 장축, 단축의 값을, 장축의 길이, 단축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값을 나타내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타원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뒤에 22페이지에 보면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을 거예요. 22페이지 보면 좌표 평면 위에 C,0과 마이너스 C,0을 두 초점을 하고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이 지금 서술되어져 있죠. 저거를 그냥 그대로 외우는 사람은 바보인 거야. 알겠지? 저걸 외우는 게 아니라 저런 과정에 의해서 그냥 앞부분만 맞춰. 여기까지만 맞춰. 알겠지? 이해는 되니? 이 식의 꼴만 맞춰. 여기 얘를 정리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자. 이 길이보다 이거 길이로 해석하자고 그랬죠? 길이로 해석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할 때는 루트 다시 써야 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길이로 해석할 거니까 제곱하기 전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제곱 근을 쓸 거예요. 그러면 길이로 말하면 A가 되고 길이로 하면 B가 되겠지. 그치? 근데 만약에 B가 더 크면 어떤 게 장축이라는 거야? 이 세로가 장축이라는 거야 지금. B가 더 기니까 긴 게 장축인 거잖아.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이 세로축.
즉 Y축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앞에 있는 값이 더 크면 그렇지. 가로 방향에 있는 길이가 더 길다는 거니까 X축에 초점이 있었다. 이건 왜 중요한 거냐면 내가 초점을 나타내는 이 C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초점을 나타내는 C를 찾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 그 C가 X축 위에 있으면 C, 0이 되는 거고 Y축 위에 있으면 0,C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게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자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아까 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랑 피타고라스랑 이런 거 다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C를 찾는 방법이 만들어지는데 선생님이 그거는 간단하니까 보여줄 거야. 뭐라고? 물론 외울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니까 선생님이 자, 이 길이 더하면 얼마나 나온다 했어요? 거리 합이 일정해야 되니까 2a 나와야 된다 그랬지. 맞잖아. 그러면 이 길이 하나는 얼마야? a지. 이게 a라는 사실의 중점을 둬야 돼. 그럼 이 길이는 뭐겠어? 당연히 c지. 여기가 0,0이니까 c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이 길이는 뭐겠어? b겠지. 그치? 그럼 피타고라스 점 써. 그렇지. c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에서 b제곱을 더한 게 뭐다? a제곱이라는 걸 찾을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a와 b는 알려줬을 거 아니야. 식에 나타나져 있잖아. 초점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초점은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초점은 어떻게 찾아라고 그러면 이 식을 이용해 찾는 거야. c제곱은 초점이 c니까 c제곱은 뭐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지? 너네들이 뺀 게 c제곱이라는 거야. 분모의 차이가 c제곱이라는 걸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그럼 얘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초점이 반대쪽에 있으니까 반대로 빼야지. 그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타원이 이제 절반 이상 끝나는 거야. 왜? 도형은 어떻게 그리는지 이해하면 끝난다고 그랬지. 근데 이 도형을 우리가 그리는 데 필요한 값들을 이 식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끝난 거야. 이해돼? 좋았어. 나머지 뭐 거기에 있는 거 뭐 도형이 이동해가지고 식 변형된 거 이거 외우면 진짜 혼나요. 그럼 원리 똑같으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쳐다볼 필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자, 타원의 방정식을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타원의 방정식에서 초점을 찾는 건 매우 간단하다라는 걸 알아요. 알았죠? 자, 기본형 간다. 타원이라는 도형은 거리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따라서 a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의 꼴로 표현된다. 자, 선생님이 물론 여러분들한테 식 정리를 하라고 시키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그치? 그래서 외우는 팁을 알려줄 거예요. 자, 선생님이 외우는 팁을 알려줄 건데 만약에 이건 진짜 만약이야. a제곱하고 b제곱이 똑같잖아. 진짜 이건 만약인 거야. a제곱하고 b제곱이 똑같으면 이건 원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잘 봐. 원의 방정식이 뭐냐라고 부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었잖아. 맞잖아. 근데 타원은 원하고 비슷한 도형이어야 돼. 원은 아닌데 원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래서 외울 때 원의 방정식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거 가져온다고 쳐야 돼. 이해되겠지? 근데 원은 아니니까 밑에 뭔가가 생겼다. 그게 a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외우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지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럼 선생님 질문. 자, 3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일까요? 만약에 물어보잖아. 자, x제곱하고 y제곱하고 더해져 있지. 근데 계수가 다르지. 그치? x제곱하고 y제곱이 더해져 있는데 계수가 다르잖아. 그럼 이건 타원인 거야. 이게 만약에 똑같이 3, 3이었잖아. 그럼 원인 거예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타원이라고 생각하려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잖아. 이걸 돌리는 방법은 엄청 쉬워. 왜? 상수항 2항하고 12로 나누면 끝나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지. 왜냐면 우변이 항상 1이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너를 상수항 12로 2항하고 12로 나누면 4분의 x제곱 더하기 12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 너는 장축은 아니야. 길이를 나타내는 값들인 거지. 기준이 되는 값들이 2하고 몇이라는 거야? 루트 10이라는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돼. 그럼 초점은 어디에 있어? 라고 물어보면 뺀다 그랬지. 근데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안 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차이가 바로 초점을 의미하는 부분 C제곱이다. 차이가 8 났으니까 C제곱이 8이었다는 뜻인 거야. 그러면 C는 얼마야 돼? 2루트 2.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뒤에 있는 값이 더 크니까 얘는 초점이 어디에 있다? Y축 위에 있다는 거야. 그러면 초점이 2루트 1이라고 찾았죠? 자, 루트 12는 2루트 3이야. 너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 얘는 2지?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4개를 이용해서 타원을 이렇게 그리면 된다. 선생님이 지금 하나씩 다 일일이 가르쳐 줬지만 최종적으로는 얘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이것만 외우면 되는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타원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주면서 이론을 다시 정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선생님하고 처음하고 똑같이 따라온다 생각하시고 꼭 영상 보면서 공부하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